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한 장 불러왔습니다. 사진이 시작될 때 자막도 같이 시작되게 할 거라서 타임라인 부분을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제일 앞쪽으로 위치시킵니다. 이 사진은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뒤에 배경으로 사용될 사진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메뉴를 누릅니다. 텍스트 메뉴를 누릅니다.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엔터를 3번 누릅니다. 엔터를 3번 눌렀기 때문에 빈 줄이 3줄 생겼습니다. 화면상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나중에 이 3줄의 빈 공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긴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첫 번째 줄에는 1, 2, 3이라고 입력할 거고 두 번째 줄에는 4, 5, 6, 세 번째 줄은 7, 8, 9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 2, 3 입력하고 엔터를 한 번 누릅니다. 다시 두 번째 줄에 4, 5, 6 입력하고 엔터를 한 번 누릅니다. 세 번째 줄에 7, 8, 9 입력한 다음에 이번에는 엔터를 3번 누릅니다. 한 번, 두 번, 3번. 마지막 부분에서도 엔터를 3번 누른 이유가 빈 공간에 3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공간도 나중에 활용하게 됩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 조금 전에 입력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서 보면 자막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의 끝부분을 사진 제일 끝부분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자막 이 부분을 손가락을 대고 끌어줍니다. 글씨가 잘 보이도록 글씨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글씨 색깔을 바꾸는 것은 오늘 연습하게 되는 흐르는 글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글씨 색깔은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눌러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글씨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글씨 크기도 오늘 연습하게 되는 흐르는 글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글씨 크기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잘 보셔야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글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이동해서 열쇠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생기는데 이 동그라미를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키프레임은 현재 이 자막의 위치를 말합니다. 즉 기준선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영상이 시작이 될 때 자막의 시작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가 하는 위치값을 말합니다. 자막이 시작될 때 우리는 영상의 밖에 하단 밖으로 있다가 서서히 위로 올라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는 영상 하단의 밖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이때 위치를 밖으로 빼기 위해서 자막 입력 부분 안쪽에 손가락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내릴 때 이렇게 빨간색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은 영상의 중앙에 맞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첫 번째 줄 내용이 보이지 않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용이 모두 영상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키프레임은 자막의 위치를 말한다고 했는데, 즉 영상이 시작될 때
자막의 위치는 영상 하단의 밖으로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막이 모두 아래로 다 숨겨진 상태에서 위에 보면 빈 공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막을 입력할 때 엔터를 3번 눌렀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3줄이 생긴 겁니다. 이 3줄의 빈 공간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서 기준선을 영상 제일 끝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부분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기준선이 영상 제일 끝으로 위치합니다. 여기서 기준선을 영상의 제일 끝으로 이동한 이유는 영상이 끝날 때 자막도 같이 끝낼 건데 자막이 끝나는 위치를 영상의 상단 밖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기준선을 제일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준선 제일 끝에 보면 여기에는 키프레임이 없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키프레임이 있었고 지금은 키프레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자막을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막을 끌고 위로 올라갈 때도 빨간색의 세로선이 생기는데 영상의 가운데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자막 마지막 부분에도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마지막에 자막을 입력하고 엔터를 3번 했기 때문에 3줄의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 빈 공간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엔터를 줘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자막을 이동할 때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영상 밖으로 자막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빨간색의 키프레임은 이 자막의 위치를 말합니다. 즉, 영상이 끝날 때 이 자막의 위치는 영상 기준으로 위쪽 밖으로 빠져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오른쪽 상단에 체크 표시를 누르거나 타임라인에서 빈 공간을 한번 눌러줍니다. 흐르는 글씨가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기준선을 제일 앞으로 이동하고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자막이 아래에서 나타나고 위쪽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 7, 8, 9 내용은 위에 상단 부분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막을 입력할 때 입력하기 전에 빈 공간이 없고 입력한 다음에 빈 공간이 없을 때는 영상 내에서 이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은 빈 공간과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배운 내용처럼 자막의 시작이든 끝이든 영상 밖으로 빠져나가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렇게 끌어서 마지막 글자인 7, 8, 9가 영상 상단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빈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두 글씨가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이 글씨를 다른 어떤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이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엔터를 주어서 빈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빈 공간을 엔터를 3번 해서 만들었는데 꼭 3번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번을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3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한 횟수대로 엔터를 해서 빈 공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